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약한 눌림목은 좀 나왔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해주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 파동이 아직도 죽지 않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세가 이제 며칠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주주님들 마음속으로 자, 삼성전자 이제 조정이 단발성으로 끝나고 이대로 이제 고점 치고 뚫고 날아가는 건 아닌가. 내가 안 사서 그냥 가버릴까봐 마음이 좀 급해지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 뭐라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점을 곧바로 높이면서 그러니까 대시세로 가기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반등 파동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장중에 지금 치고 올라오는 이 오버슈팅성 흐름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바로 이 대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추가 조정 파동을 무조건 한 번 더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올라온 파동에서 절대 이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점권에서 지금 반등을 누리고 매수를 했던 간에 아니면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탔던 간에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이 이제 이탈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런을 치셔라. 그러니까 이 엑시트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도 물론 하락세에 대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른 상황도 아니고요.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3일째 저항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갭에 대한 처음 이 하락이 발생했던 하락 갭에 대한 이 상단에 대해서 여전히 저항을 받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추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추가적 조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그 조정이 혹여나 나오면 저 맥종 코치는 이 삼성전자의 어느 가격을 노리고 있는지까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첫 하락을 맞으면서 만들었던 이 갭, 갭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깔끔하게 넘어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워낙 이제 강하게 들어온 반등이기 때문에 뭐 오버슈팅이 생기면 뭐 물론 이 갭을 하락 갭을 다 메꿀 수도 있고 뭐 직전 고점까지도 한 번 더 툭 쳐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맥점 라인이 일단 이탈이 되기 전까지 아래로 이때까지는 일단 홀딩 뭐 유지 관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주가가 37만 원을 찍고 이 꼭대기를 찍고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도 이 깨지는 라인에서는 제가 이 엑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랑 똑같이 지금 이 맥점 분봉에서 이가 이탈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도망을 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빠졌던 게 뭐 20% 넘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뭐 댓글창에 현재 이 고점 부분에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진짜 조심하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정 파동이 앞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 큰 그림까지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여러분들 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 특정 종목으로 자금 쏠림이 상당히 강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해소가 될 거라고 계속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해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시장 특징을 보면 뭐 반도체 소부장들도 상당히 올라오고 광전자 쪽 테마들도 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오늘 심지어 뭐 대우건설도 엄청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테마 주도를 했었던 그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돈을 블랙홀처럼 흡수하면서 과열을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역사적으로 이런 수급 쏠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원히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외인과 기관은 철저하게 수익을 내려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열권에 오면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그 기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리하게 삼전에 대한 비중을 일부 줄여가면서 그 돈을 이제 시장의 다른 이 소외주들로 골고루 분산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현상이 일단 딱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진짜 핵심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미래에셋 생명이나 뭐 보험주들이나
특히 은행주들 고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엄청 강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곧 이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귀신 같아서 이 금리 인상 수혜주들, 그러니까 금융주들이나 뭐 보험주들, 이미 이런 이벤트들을 선반영해서 얘네들은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의 메이저 자금들이 이제 금융 쪽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바로 고점을 치고 가기보다 그러니까 당분간 쉬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삼성전자가 시장의 뭐 전체이다 보니까 사실 급하게 부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폭락을 만들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당분간은 위아래가 좀 막힌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박스권의 변동성 폭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쁜 박스를 그리면 이렇게 횡보를 하겠지만 뭐 이게 각도가 누이면 이렇게 저점을 낮춘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엔비디아 차트 비교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조정이 나왔는데 반등 파동이 어떻게 났어요? 그러니까 고점을 치는 파동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버슈팅 파동으로 나오는데 그게 추세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이 왔다. 그러니까 엄청난 급등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 이 주가의 이격을 좁혀주는 지루한 이격 조정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지금 이 삼성전자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또 하나 어떤 걸 짚어드렸습니까? 바로 주봉을 이야기하면서 파동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려운 파동론 이야기 다들 재미없어 하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사이클. 그래서 주가가 위로 이렇게 고점을 3개를 형성하면 그러니까 상승 주기가 이제 대충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저점을 2개 내지 3개를 만들면 조정이 끝나가는 거고, 그럼 이 다시 올릴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 무수한 이 파동들로 사이클로 주가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는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고점이 3개가 아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무려 5개 고점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 파동까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에너지가 현재 고갈이 돼서 이 조정이라는 걸 만들 확률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논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앞전에 나왔던 조정들처럼 그러니까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든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거대한 파동 안에서도 또 이제 아주 이제 무수한 잔파동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이 오파가 나올 때도 또 이렇게 지금 한 고점이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가 이제 오파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고점을 치고 나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그 경고를 해드렸고 37만 원에서 그리고 무려 20%가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5%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자, 삼성전자는 올라올 때 그러니까 똑같은 이 일정을 주고 올라왔어요. 보통 10에서 길게 올라오면은 11주까지도.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이 딱 11주 차. 그러니까 앞에 파동에서는 10주 상승, 두 번째 파동 10주 상승, 세 번째 파동이 11주. 현재도 11주 차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 삼성전자의 큰 그림에서 기준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한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주가가 이렇게 한번 큼지막하게 하락을 맞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절대 외바닥의 형태로 주가를 한 번으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돌려세우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강한 추세를 만들려면 밑에서 또 힘을 응축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이 바로 이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바닥 리테스트에 대한 성격을 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을 높이기보다는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갈 거라 보는 겁니다. 그 저항이라는 게 오늘도 턱 걸려버린 이 갭에 대한 하락갭이죠. 갭에 대한 상단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쁜 쌍고점에 대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태는 세력들 마음이라서 다양하겠지만 그러니까 본질은 내려간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가장 정밀하게 체크해야 될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그럼 이 반등 파동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그 정확한 이 끝자락에 대한 지점만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추가 조정이 쿵 하고 떨어지더라도 내 소중한 자산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타이밍을 잡는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아래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매일 모니터링하는 이 맥점 분봉에는 현재 이 단기 상승 추세가 그러니까 살아있는지 아니면 꺾였는지 아주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지난번 이 37만 원의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라고 리스크 관리를 외쳤던 이유는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한 주가가 이탈이 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때요? 저항을 받으면서 이때도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단기 쌍바닥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 형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즉, 지금도 이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뭐 들고 가면서 뭐 상승을 즐기셔도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주가의 이 무너짐 때처럼 뭐 내일 아침 시가부터 갑자기 이 자리를 이제 이탈해서 출발한다거나 장중에 지지선이 툭 하고 붕괴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그 시점이 바로 제가 경고해드린 추가 하락 조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물량을 덜어내고 엑시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삼성전자는 밑에서 반등을 큼지막하게 한 차례 보여준 뒤에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수 있지만 자, 진짜 무서운 건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장중에 이렇게 툭 깬다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조정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대피할 틈도 없이 개파락을 떨어뜨리거나 일시적으로 위로 페이크를 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급하게 밀어버리거나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 파동에서 제가 계속 이 리스크 관리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지지선이 깨져버리면 이 앞전에 나온 이 하락 충격파보다 더 큰 충격파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은 무조건 피해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을 다시 사더라도 그 하락 조정이 멈추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라는 거죠. 자, 물론 저는 이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다시 우리가 주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지 이 매수에 대한 그 시나리오도 미리 차트에 다 그려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는 다음 이 대시세에 대한 파동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그 기준점이 미리 나와 있다라는 거죠. 주가를 방어하고 물량을 다시 쓸어 담는 확실한 세력 매집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포는 뭐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인과 기관의 매집선이 되는 거겠죠. 자, 실제로 제가 과거에 삼성전자가 9만 원 라인일 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주가가 정확히 이 매집 밴드에 지지를 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이 주포들이 가격 관리를 하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때가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 매집선에서 주가가 멈추더니 이 엄청난 시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려 9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가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이 중동발 지정학적 악재 때문에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가 나올 때도 자, 주가가 이렇게 밴드를 터치를 하자마자 기술적 반등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엄청난 대시세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때가 이제 17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급등을 한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던 거죠. 자,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트럼프의 타코성 발언이 되겠다. 그러면서 강전환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해드렸던 게 바로 이 17만 원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수렴이 되고 바닥을 테스트하는 파동이 나온 이 이후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도 물론 매집선에서 이제 1차 기술적 반등 아주 이쁘게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특성상 말씀드린 대로 외바닥으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바닥을 다시 한번 묵직하게 터치해주는 리테스트. 이 흐름이 진짜 진행이 돼야지 비로소 추세 랠리가 된다는 거죠. 이 앞전 조정에서도 리테스트, 그리고 이 앞전 9만 원 조정에서도 리테스트.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일 일단 오전장이라도 제가 말한 이 맥점 분봉에서 차트가 그러니까 단기 추세가 이탈이 되는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때 제가 먼저 우리 주주님들 이 고점에서 물리지 않게 1차 엑시트 문자를 가장 먼저 빠르게 보내드릴 겁니다. 지난번 이 꼭대기에서 잡아드렸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조정이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충분히 밀리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이 일봉상에서 매집선 그러니까 찐바닥이 형성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주포들과 함께 비중을 든든히 실어서 재매집을 해가자고 제가 매수에 대한 문자 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이 FOMC 금리 이벤트와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 자, 세력들 흔들기에 당하지 않고 이 반등의 고점 매도 신호와 대바닥 재매수 타점 실시간 문자로 확실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도를 하고 그리고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엑시트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주가가 밀리면 다시 이 구간에서 재매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